국회정대 고교 서바이벌 토론 왕. 지난주에 펼쳐진 준결승전의 첫 번째 대결.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서울 명도괴고 라루메르 대 대구 경명여고 참교의 토론 진검 승부. 인다는 것은 곧 저희가 고급 간부의 결승 진출을 향한 마지막 관문. 일진일퇴의 숨막히는 공방전이 펼쳐진 결과 라루메르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끝난 첫 번째 준결승전. 결승에 진출하는 첫 번째 팀이 된 서울 명도괴고 라루메르. 그리고 아쉽게 패한 대구 경명여고 참교는 3, 4위전으로 가고 이주의 두 번째 준결승전이다.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고 우리는 많은 과정을 이 친구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인터뷰는 아마 짧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승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베테랑 파이팅! 저희가 맨 처음 예선 때만 해도 마이를 입고 여기 서 있었는데 벌써 화복을 입고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최고가 되는 프로젝트 방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방향 파이팅! 동탄국제고 디베테랑 대 전남광양고 프로젝트 광양의 준결승전 두 번째 대결. 고교 서바이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정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회의정배를 열리고 있는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고교 최강의 토론왕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4강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승전에는요. 라 르미에르 팀이 이미 선착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대결에서 이긴 팀이 역시 라 르미에르 팀과 결승전에서 최종 토론왕 자리를 놓고 우승을 다투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4강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개해드리죠. 먼저 동탄국제고등학교 디베테랑 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6강전에서 1점 차 명승부, 그리고 8강전에서도 멋진 승리를 거뒀던 디베테랑 팀입니다. 자, 역시 또 실력을 마음껏 뽐냈던 우리 김경민 양. 예, 오늘 어떤 각오입니까? 오늘 어차피 이제 3, 4위 전도 치르게 해야죠. 되는 경기더라고요. 네네. 그럴 거면 1, 2위전을 네. 노리는 게 저희 팀 입장에서 좋지 않나 해서 결승을 위해서 열심히. 디베테랑 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1위를 노리겠죠. 네. 예. 자, 그래서 뭐 더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인가요? 자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준비하고. 네. 법 네. 논제라서 예, 예, 예. 어렵게 예. 준비를 했죠. 그래요. 와, 지금 아직 논제가 안 나왔는데 법과 관련된 논제다라는 얘기를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자, 이에 맞서는 팀입니다. 프로젝트 광양팀 어서 오십시오. 자, 역시 이 팀도 삼총사, 이 남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팀,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빨리 하진 않는데 그 느림 속에 이렇게 뭔가 뼈가 있는 얘기를 잘하는 우리 안성훈 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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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요. 네. 법에 관한 논제를 하셨는데 네.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네. 이게 단순히 막 인터넷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 네. 논문도 많이 좀 찾아봤어야 됐고 네. 그래서 준비는 하긴 했는데 또 이게 여러분에게 충분히 다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팀의 명승부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심사위원 또 함께하고 계시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고수가 진정한 실력자를 가려낸다. 토론교육 전문가 백춘현 전문심사위원. 법률가의 공정한 시선으로 평가한다. 변호사 임방글 전문심사위원. 지난 시즌에 토론왕이 심사한다. 시즌3 우승자 유선명 전문심사위원. 자, 이 세 분의 심사위원과 함께 오늘 또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주실 대학생 방청객 심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가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 100, 후반 100, 총점 200점으로 진행이 되고 100점, 100점, 이게 이제 70대 30으로 비율이 나뉘어 있는데요. 전문 심사위원의 점수가 70점, 그리고 방청 심사단의 점수가 30점 해서 합계 100점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법적인 얘기다 이랬는데 논제 굉장히 궁금하시죠? 논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 그 빈자리는 로스쿨이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50년 넘게 이어온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우선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로스쿨을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이 어떤 교육과정 없이 시험만 통과하면 법률가의 자격을 주어줬다. 여기에 따른 여러 폐단이 많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 폐지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팽팽한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오늘의 논제 사법시험 폐지, 그에 대한 찬반 토론이 시작된다. 고등학생들의 시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죠. 라운드 1, 입론과 반론. 1라운드 입론과 반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 표명인 입론과 그에 대한 상대팀의 기초 반박인 반론을 찬반 두 팀이 주고받습니다. 입론 시간은 각각 3분, 반론 시간은 각각 2분. 30초 전에 울리는 벨소리는 30초가 남았다는 걸 알려드리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찬성 측의 이준경 학생 입론 준비하고 있죠? 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각종 이권과 녹봉이 이로부터 나오고 성공과 명예가 이에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길이 아니면 더불어 갈 길이 없다 생각한다. 이 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가 과거 시험에 대한 말입니다. 저희는 당시에 이 말에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에만 매진하고 책 속의 지식에만 틀어박혀 현실을 보지 못하는 당시의 세태에 대한 걱정이 담겨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시의 과거 시험과 현재의 사법 시험이 다르지 않다 생각하며 본 논제에 찬성합니다. 현재 사법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법률 지식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는 다원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과실 소송이나 또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해서 관련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반면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로스쿨에서는 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학과의 학점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실제 지난해 2월에는 그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일하다가 로스쿨을 통해 검사가 된 검사가 인터넷 사기 범죄를 해결한 경력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전공 분야를 이용해 법조계에서 이미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존의 사법시험은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시 응시생들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에만 매진했고 문제를 더 빨리 풀기 위한 공부법에만 치중했습니다. 반면 로스쿨에서는 법률 지식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스쿨에서는 법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의 리트,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죠. 그곳에서는 법률 지식을 묻기보다는 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따른 적성을 물어봅니다. 셋째, 현재 사법시험은 법조인 지망생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한 사람이 모두 갖거나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단 3%만의 응시생들이 시험을 통과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에만 매진해야 됩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는 그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학점과 언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통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베이트 한학팀의 이준경 학생의 입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준비가 되어 있죠. 안성훈 군이죠? 네, 자 반론 시간은 2분입니다. 30초 전에 벨이 울린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반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화 출발! 전국 로스쿨 협의회가 제공한 작년도 자료에 따르면요. 비법학사 출신 변호사들은 2009년에는 64%가 넘었습니다. 로스쿨의 취지에 맞게 많은 비전문 법학사들이 양성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2014년 점점 연수가 증가하면서 22% 이상 비법학사의 변호사 출신이 주는 등 벌써 이 취지에 대한 이 목적에 대한 이 확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로스쿨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입 7년 후 폐강률은 평균 16%에 달했습니다. 벌써 로스쿨 자체가 스스로 반증돼 버리는 사례가 돼버리는 것이죠. 거기다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교육 과목 89개 중
57개가 폐강이 되면서 폐강률 64%를 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말하는 그 특성화 과목이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폐지되고 있다는 것은 로스쿨도 사실처럼 결국에는 시험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시험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합격하려는 수험생이 시험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 성적과 실력이 양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시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고 이에 대해서 떨어지는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법조인은 어떠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결정하고 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문성을 갖고 걸러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문제점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성훈 군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쳐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욱 군이죠.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사법시험의 존치는 로스쿨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고졸은 1,600만 명, 전문대졸은 400만 명으로 약 2,100만 명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학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한다면 약 2,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조차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헌법 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직업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로스쿨은 법학 전문 대학원의 설치,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본 취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스쿨 하에서는 비법학 전공자가 변호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면 족합니다. 3년이라는 준비 시간은 독일의 7.5년, 프랑스의 5.5년에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줄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셋째, 따라서 저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2009년 처음 도입된 로스쿨은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 기회의 제한 등 9년 동안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폐지해 단일 로스쿨 제도로 가는 것은 로스쿨의 단점들을 간과한 시기상조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욱 군의 반대 측 입론 들었습니다. 이제 찬성 측의 반론이 이어지겠죠. 이번에는 김경민 양이 준비하고 있네요. 네. 자, 2분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토론화 출발. 먼저 상대팀께서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전문화된 변호사를 로스쿨을 통해 양성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비법학 계열의 인물들이 자주 등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화된 변호사 과연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팀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최근 결과에 따르면 비법학사 출신 합격자가 1,522명, 그리고 법학사 출신이 28.07%로 상당히 차이가 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보아 상대팀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팀의 논거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가능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역시 상대팀께서 현재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시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나오신 발언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사법시험 제도 역시 법학 이수 과목에서 35학점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에도 이미 충분히 학점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논거 역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준비 시간, 이 3년밖에 되지 않은데 과연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부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법조인들이 이를 위해 계절학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다양한 법학 과목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충분히 이 점이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입론과 반론 양 팀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죠. 2라운드 들어갑니다. 라운드 2 교차 토론. 2라운드 교차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습니다. 매회 각 팀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30초씩 총 10분 동안 펼쳐지는 교차 토론. 10분간의 시간 안에 각자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팻말을 들면 그 학생에게는 30초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광양부터 시작을 좀 해보죠. 네, 경호군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금부터 10분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원 측께서는 방금 이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법학 이수 과목을 35학점을 이수한다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35학점은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고도 딸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원에 들어가서 따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법학 35학점을 이수해서 사법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사익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준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법시험이 법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에 가서 3년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제대로 된 정식화된 법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판검사 비율보다는 변호사 직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연수원에서는 판검사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은 말 그대로 2년 동안 실무 교육만을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실무 교육만을 하기 때문에 물론 판사나 검사 같은 다른 교육 과정이 있지만 변호사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론 교수가 80%고 실무 교수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 안에서는 실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을 할 때는 이런 교수가 부족해서 사법연수원에 있는 교수를 데리고 와서 때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 합격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로스쿨에 합격한다고 이들이 변호사 자격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변호사 자격 시험이 한 번 더 있고 그 후에 실무 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거친 다음에야 직접적으로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팀은 로스쿨이 충분히 이러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1차를 통과하는데 4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50일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보면은 80%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럼 4년을 대학에서 더 법을 공부했다는 뜻이죠. 그럼 4년 플러스 4년은 8년이 되고 8년의 실무교육 인용 총 10년간의 법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한 번에 끝내는 로스쿨이 과연 법률적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를 방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먼저 법률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시간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현재 고시생들은 무엇을 공부하느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 같은 걸 읽으면서 진정한 법리란 무엇인지, 법의 정신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하느냐? 아닙니다. 법학과가 황폐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판례 중심, 판례를 모두 외워야 하는 교육에 맞추어 입시 제도에 맞추어서 판례를 외우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특이하게도 영미법과 대륙법이 혼합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전에 나와 있는 법뿐만 아니라 판례까지도 보고 있는 그러한 판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판사에게 판례를 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판례를 주주주 외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현행 이 법학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법리를 다툴까를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가 될까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80%가 현행 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법학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80%가 법학과 출신에서 이런 소수 케이스, 공정거래법 또는 의학 분쟁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능력을 키울 수는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입론의 세 번째 근거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는 절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는 사법고시를 존치하면서 로스쿨과 병행해서 다양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훨씬 더 폭넓은 장점들을 부각시킨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부각하면서 로스쿨을 통해서는 그렇게 방금 찬성 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해결시킬 수 있는 변호사를 동시에 양성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예. 뭐 의견이 팽팽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교차 토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두 팀은 대기실로 입장하셔서 심사평 듣고 그리고 전반전 점수 확인하시고 후반전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꽃 튀는 전반전 토론이 끝나고 채 열기가 다 식지 않은 스튜디오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두 팀의 대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D베테랑은 로스쿨이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빈틈없는 논리와 막힘없는 발언으로 당당한 토론을 펼친 D베테랑. 하지만 반대측 눈에는 상대의 허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광양의 치열한 공격이 빛났던 전반전 토론. 전반전 점수는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심사평을 좀 들어보죠. 유선명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논제는 사법시험을 폐지할까 말까인데 1라운드에서의 논의는 뭐 로스쿨이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서요.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 찬성팀에서 왜 사법시험을 병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논거가 좀 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로스쿨의 장점으로 제시되는 뭐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양측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찬성 측에서 사법시험은 폐지해야 하는 이유, 논제에 좀 더 집중해서 논거를 좀 준비해 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 봤습니다. 네. 교차 토론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 광양팀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지난전 그 8강전 때보다 이 세 분이 그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점은 좀 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일단 변호사시니까 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법적인 얘기는 이런 건 다 맞아요? 우선 이제 저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경험한 사람이라서 이제 이분들은 다 직접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데 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건 다 감안하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양쪽 팀이 그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 사시의 문제점 뭐 그런 거 알만하겠어. 또 로스쿨의 문제점 그것도 상당히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해? 이제까지 이야기한 게 정말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핵심과 관련이 있나?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본래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논제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봐야지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너무 상대방 이야기 지엽적인 데만 대응을 한다면 격가지로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자, 100점 만점 중에 70점은 심사위원 점수, 그리고 30점은 방청심사단 점수입니다. D베테랑과 프로젝트 광양팀, 자, 점수 보여주세요. 준결승전답게 뜨거웠던 전반전, 과연 그 결과는? 동탄국제고 72점, 광양고 91점. 19점 차로 크게 앞서가고 있는 광양고.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토론을 준비한 성과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한편 D베테랑은 후반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겠는데요. 하지만 포기란 없다. 곧바로 결과 분석에 들어갑니다. 아쉽긴 한데 저희가 사실을 폐지해야 대한 논제였는데 저희가 로스쿨의 장점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점수가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미 사실을 폐지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대1 토론이나 또 있을 교차 토론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한다면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으로 이기자! 베테랑 파이팅! 많이 차이 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2라운드 때 팀워크를 활용해서 잘 대처를 했는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남았는데 이 점수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직진 프로젝트 광양 파이팅! 전반전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56대 62, 방청심사단 점수 16대 29, 총계 72대 91.
방금 전에 저희가 스튜디오에도 불구하고 함성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건 아마도 대기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프로젝트 광양의 새 남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후반전. 그래서 더욱더 흥미진진합니다. 기대해 주시죠. 라운드 3 1대1 토론. 3라운드 1대1 토론에서는 양팀 1대1 토론자의 단상 토론 그리고 교차 토론의 재기가 펼쳐집니다. 3라운드의 시간은 총 10분. 후반전 접어듭니다. 1대1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학생이 서 있습니다. 전남 광양고 프로젝트 광양 안성훈 군, 그리고 동탄국제고등학교 디베테랑 팀의 이준경 군, 이렇게 두 학생이 서 있는데요. 자, 이준영 군에게 좀 기회를 드릴게요.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할 수 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경 군에게 네.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간의 1대1 토론 들어갑니다. 토론왕 출발. 아까 반대 측에서는 로스쿨과 사법고시를 병행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스쿨을 통해서 이미 전문화된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측은 사시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틀에 박힌 지식만을 공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로스쿨을 통해서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데 사시라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험을 놔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스쿨도 이 변호사 시험이라는 제도의 상대평가적 점수를 넘기 위한 암기 시험으로 변질될 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이고요. 또 이게 사시가 최소 존재할 때는 법을 학문으로서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유인책 역할을 했지만 이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면 법을 학문으로서 바라보는 가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법학 본래의 이름이 가진 법을 학문으로 바라보는 의미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학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항상 존치되어야 하고요. 또 법정은 제도는 불투명성, 불명확성과 같은 여러 공정성 문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성이 지금까지 사시에서는 제기된 적이 없는 문제들인데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법학 자체로 보는 시각이 사라질 수 있다는데 저희 팀은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목적은 개개인이 개인의 본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법학이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대상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 반대하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도 언젠가는 암기 시험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사법시험이 확실하게 암기 위주입니다. 판례를 외우고 빠른 글을 얼마나 더 빨리 보느냐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일단은 기록, 판례 이런 것을 기록 또 응용력 이런 것을 묻고 있고 향후에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보는 시험 문제들을 더 많이 출제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중 어느 것이 현실에 더 대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 교육의 영남대 같은 경우는 64%가 폐지가 되었고요. 또 전국의 이 학교에서 평균 특성화 교육 폐강률이 16%에 달하는데 이건 똑같이 로스쿨이 말하는 본래 목적인 우리는 전문화된 이 변호사들 양성할 수 있어. 근데 그 교육이 다 폐지되고 있으면 결국엔 사법시험과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현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초기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확한 커리큘럼이 짜있지 않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 교육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첫 번째, 70%의 학생들이 이미 법학이 아닌 다른 계열의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미 다른 계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또한 이런 특성화 교육이 폐강되는 문제점들은 그런 특성화 교육이 왜 폐강된지 분석하고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향후에 고쳐가야 될 문제지 지금 이것이 폐강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 아니면 이런 학과의 학생들을 뽑는 것이 잘못됐어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공정성 문제도 같은 논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공정성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그럼 사법시험이 문제가 있으면 사법시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 사법시험을 같이 병행을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사실을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로스쿨을 우리가 사실을 존치해야 되니까 로스쿨을 폐지가 아니라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사실도 같이 있으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말씀해 주신 그 초기의 문제, 최소 그 초기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존치되어서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언젠가는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동의한 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소 하지만 지금 그 로스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예시를 듣고 있습니다. 이익이 자신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옷이 가죽옷을 벗으면 당장 추위에 떨게 된다. 왜냐하면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가죽옷을 언제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가? 이 사람이 가죽옷을 계속 입고 있다면 추위에 떨 것이다. 초기의 문제는 모든 제도에서 초기에는 등장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을 초기의 문제가 나타난다 해서 이 제도를 없애야 될까요? 그리고 이 제도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는 제도를 계속 놔둬야 될까요?
사법시험은 이미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고 수많은 사법준비생들이 고시원에서 또는 노량진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법시험을 왜 굳이 놔둬야 할까요? 또 아까 전문화된 이거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사법시험은 계속 판례를 외우고 있지만 요즘 사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판례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면은 전문대생들은, 고졸생들은, 또 기능공들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4년제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실무에 뛰어나고 이론에 어쩌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4년제 대학증이 없으니까 당신은 로스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안을 걸어놓고서는 전문성 있게 양성한다는 애초에 반증되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뭐 두 학생이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나?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숨도 안 쉬고 한 5분간을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교차 토론이 더 기대가 되는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1) 토론 역시 치열했습니다.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는 D베테랑 투지가 넘치는 토론을 펼쳤고요. 프로젝트 광양 역시 충만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더 멋진 토론을 보여주었습니다. 1대1 토론이 방금 끝났는데 지금 상대 팀하고 저희 팀하고 둘 다 상당히 말이 빠르고 전달력이 좋다 보니까 서로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하기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팀에서 저희들 자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서 상당히 안심이 돼요. 준경이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정리해준 부분도 그만큼 반박해준 부분도, 특히 사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실의 존속 자체가 왜 이거 폐해인지 그 자체로 고착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해주어서 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대3 교차 토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광양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경욱군부터 시작할까요? 변호사 시험의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민간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면서 동시에 판사, 검사와 같은 공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입니다. 이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위헌적인 내용이면서 또한 사실을 폐지하게 된다면 로스쿨밖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스쿨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로스쿨이 필요로 하는 점은 대학 학사 학위가 아니라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 관련한 35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에 관해서 평등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등권이 보장되려면 뭐 접근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로스쿨이 잘못된 로스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사실 폐지 판결이 났고 이후에 로스쿨 도입이 찬성이 되면서 현재 교육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로스쿨 도입 및 다양한 로스쿨 정원의 확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 전에 그러니까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학점 35학점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는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1대1 토론에서는 지금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해외 사례 같은 걸 보면은 미국은 베이비바나 아니면 리딩 로우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자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변화가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단일 로스쿨 제도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그러니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께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왜 사실은 개선이나 병행이 안 되는가? 상대팀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공정한 접근성, 로스쿨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했을 때 이 공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갖고 싶습니다. 사시가 공정하다고 하는 이유, 그 기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과 사시를 모두 병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 자체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완전히 나눠진 사시와 로스쿨이라는 두 개의 다른 제도를 통해서 과연 공정한 시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변호사 시험법 10조 2항에서는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하고 이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즉 정량평가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객관식을 0점을 맞더라도 채점단에서 이 일정 점수 이상을 그냥 서술형에 부여를 하면 누구든지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건 분명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아까 야간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로스쿨이 국가에 지고 있는 빚이
1,300억인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게 되면 로스쿨의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적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공정성에 대해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은 모든 사람을 같게가 아닙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현행 사법시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과연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로스쿨제에서는 많은 장학금이 있고 소수자 배려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또 로스쿨을 확대하게 되면 나라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앞서 누누이 법조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익을 추구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법조인이 진정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나라의 예산을 아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액수 역시 괄목할 만큼 그렇게 부담스러운 액수 역시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총 정리를 해서 최종 변론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라운드 4 최종 변론. 4라운드 최종 변론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찬반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펼쳐집니다. 주어진 시간은 양팀 각각 3분씩. 본인들의 생각을 총 정리해서 마지막 3분을 알차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벨소리는 30초가 남았다는 소리로 알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광영부터 해보죠 뭐. 예, 송준서 군이 준비하고 있죠?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의 다른 이름은 법이고 법의 다른 이름은 국가입니다. 국가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법과 사법을 바로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국가는 국가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변호사 법률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와 같은 로스쿨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현 로스쿨 제도에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첫째, 사법고시는 국가 인재의 낭비이다. 둘째, 로스쿨은 다양한 특수화 과목 이수를 통해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 셋째, 시험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사법고시 내에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로스쿨 또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 동안 사법시험과 다름없이 시험용 암기 수업으로 변질되게 합니다. 법을 학문으로서 연구하기 위한 법학부의 원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의 존치가 더 나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시험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사람들의 질이 보장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이유,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한 이유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합격자들이 단순히 시험 공부만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찬성 측의 입장에 반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현재 로스쿨은 학사학위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로스쿨이 강조하는 다양성의 확보는 이러한 차별적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의 토대가 되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 하에서 지원자의 대학 교육 이수를 입학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전미 로스쿨 협의회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안을 재산도 물려받은 것도 무엇 하나 없이 가장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농부와 기능공의 아들들, 그리고 타고난 의지 하나로 한 손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이들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이상입니다. 네. 송준서 군의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강민홍 양이 최종 변론 준비하고 있죠?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먼저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릴 잔혹한 진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표명합니다. 변호사 시험 혹은 사법 시험, 로스쿨 시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격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시험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사법고시의 결정적인 폐단이자 반대측 토론자분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법적 적성이 없고 혹은 자신의 법적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력, 그리고 어학 능력, 그리고 법성 적성검사, 니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리트 시험과 사법고시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사법고시는 말 그대로 저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판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내용을 외우는 것, 민법, 형법, 사법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트는 그 주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추론하느냐에 대한 능력을 묻는 시험입니다. 공정한 시험,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병행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로스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사법고시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시와 로스쿨을 똑같이 뽑는다면 사시에서 지향하는 법조인, 로스쿨에서 지향하는 법조인 이 두 가지 이 사람들은 로스쿨에 지원하느냐, 사시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변호사가 될지 안 될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 있는지 갖춰 있지 않은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학과의 폐해를 미리 말씀드릴까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그들은 계속해서 실제로 법학 이수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으면 왜냐하면 법학 강의보다 그 학원 강의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의들 듣고 있고 나는 이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이 시험 통과하면 난 변호사야. 이 하나의 꿈을 찾아 쫓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맛있고 수박이 맛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먹으면 맛있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먹었을 때 텁텁하기만 하지 맛있습니까? 즉 우리는 그것의 장점이 있고 로스쿨만의 장점이 있고 사법시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한다고 해서 더 큰 장점이 생겨날 것이라는 가정은 아무것도 없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법고시의 폐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스쿨, 더 다양한 인재, 그리고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본 논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옥 양의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두 학생의 최종 변론이 참 특이하네요, 그죠? 한 학생은 진지하다 못해 엄숙한 느낌이었고, 네, 한 학생은 거의 뭐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말투, 그리고 그 감정이 풍부하게 실려 있는 그 호소력이 돋보이는 그런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 심사위원 3분 그리고 대학생 방청 심사단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3분의 심사위원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반전에서는 이 토론에 대한 자신감, 이게 양쪽 팀한테 이게 정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토론에 끌려다닌다는 그런 좀 생각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번 그 후반전에는 토론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정말 그 미래의 리더다운 이런 멋진 모습들을 양쪽 팀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토론을 즐기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아주 멋졌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논박하는데 너무 상대방이나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게 아닌가. 어떤 상대방의 주장의 한쪽 측면만 잡아서 그 점만 부각시키고 다른 점은 애써 외면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면 그러면 그 주장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있는 그대로 다만 핵심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주 멋진 토론이 되죠.
특히 3, 4란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 아직도 막 뭔가 심장이 뛰고 되게 입술도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정말 잘 봤고요. 특히 1대1 토론에서 뭐 헌재 판결이나 뭐 법학의 의미나 뭐 다양한 관점들을 찬성 측에서 많이 제시해주는 모습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교차 토론도 정말 이거는 뭐 상대 의견을 빨리빨리 듣고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반박들을 자꾸 던져주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 너무 뭔가 버거우면서도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1대1 토론이고 교차 토론이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양 팀 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은 말투만 딱 들어도 알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안 했구나. 근데 양 팀 다 준비를 많이 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 최종 변론이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양쪽 다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을 다 몰입시켰거든요. 특히 이제 반대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지막 문장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거부한다로 이제 끝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찬성팀은 찬성팀대로 굉장히 억양을 다양하게 쓰면서 손짓도 하면서 그래서 또 굉장히 그 청중들을 몰입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던 것 같아서 뭐 후반전은 저는 점수 주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너무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결승전에는 라 르미에르 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라 르미에르 팀과 결승에서 토론왕을 다툴 팀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테랑과 프로젝트 광양팀의 최종 점수 보여주세요. 결승 진출팀을 가리는 최종 점수 공개의 순간 그 결과는 148대 176. 전남 광양고 프로젝트 광양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프로젝트 광양팀이 승리했습니다. 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 심사위원 점수 57대 59, 방청 심사단 점수 19대 26, 합계 76대 85. 전반 72대 91, 후반 76대 85, 최종 점수 148대 176으로 광양고의 결승 진출. 자, 이렇게 해서 꽤 큰 점수차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점수 200점 만점에 176점 거의 지금까지 나온 점수 중에 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석은? 일단은 저희들이 되게 자료를 준비하고 또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반박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먼저 토론을 한번 해봤던 점이 이렇게 좋은 토론 과정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 이 디베테랑 팀 좀 아쉬워요. 예. 지금까지 만난 팀들과 비교해서 어땠나요, 우리 경민 양? 우선은 저희가 사실 처음에도 논거를 말씀드릴 때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 폐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아니면 어차피 지금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로스쿨의 장점, 사실 찬성팀의 입증 의무 자체가 장점을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희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 기회를 잘 가졌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광양팀의 승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승전은요 프로젝트 광양팀과 라 르미에르 팀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두 팀 중에서 과연 토론왕은 어떤 팀이 차지할까요? 기대해 주시오. 그 전에 오늘 여기서 아쉽게 진 디베테랑 팀과 참개 팀의 3, 4회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또 불꽃 튀는 그런 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